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22강 10번 신과 점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보일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사상에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일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유의사항의 조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유의사항이 획줄임 변형하여 두의 모양으로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조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가 자글서 모양으로 변형하여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보일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보일시는 천문을 관찰하는 인간에게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기륭의 어떤 조짐으로 신의 의지를 나타내어 이를 보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시범이 있고, 시범은 보일시 모범범이므로 모범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부분 글자로서여 이 제사, 제사상, 또 귀신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 까닭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사상에는 귀신이 강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일시에서 글자의 밑에 있는 이 자글소 모양은 자글소와 다르고, 그 구별하는 까닭은 대전에서 대전과 대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할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허리에 두 손을 대고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번개가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할신은 대전의 글자는 번개불이 치는 것을 상징한 글자이고, 소전의 글자는 사람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기지개를 켜는 것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선문으로 그 모양이 변형하여 신고할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신고할신은 양손을 허리에 대고 기지개를 켜듯이 자기의 생각을 이를 신고한다, 알린다, 또 편다는 뜻이며, 또 번개불이 퍼지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신이 노여운 뜻을 펴듯이 이를 신고한다, 알린다, 또 편다는 뜻이며, 보기로 신고가 있고, 신고는 관청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과 음은 신고할 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보일시는 이 두의 모양은 위상입니다. 그래서 위상이고, 그 뜻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인간에게 어떤 조짐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보일시입니다. 또 별신 신고할시는 사람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기지개를 펴듯이 자기의 생각을 편다, 알린다, 또 신고한다는 뜻이며, 또 하늘에서 뇌성이 치고 병력을 하는 것은 신이 노여운 뜻을 인간에게 알린다, 편다, 또 신고한다, 그런 뜻으로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귀신머리 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형상이 험하고 흉측한 귀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귀신머리 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귀신의 머리를 상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쓰기 편하게 또 고든선문으로 변형하여 귀신머리 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귀신머리 볼은 형상이 험악하고 흉측스럽게 생겨서 전율이 느껴지는 귀신의 머리를 상징한 글자로 이를 귀신머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귀신머리 볼입니다. 귀신머리 볼이 두려워할 외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에는 이 점이 생략되어서 밭전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밭전이 아니고 귀신머리 볼입니다. 다음은 점칠복 점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거북이 등딱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점칠복 점복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아드간 옛날의 무속신앙사회에서 거북이 등딱지나 쇠뼈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서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는데, 이때 갈라진 금의 모양을 가장 간단한 선분으로 나타낸 것이 소전의 점칠복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독특한 모양을 변형하여 점칠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점칠복은 아드간 옛날의 무속신앙사회에서는 거북이 등딱지나 쇠뼈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 금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그날 할 일이나 기륭화복을 점을 쳤습니다. 이때 갈라진 금을 상징한 글자로 이를 점친다, 또 점이라는 뜻이며 복위로 복사가 있고 복사는 점칠복 스승사인데 그 뜻은 점작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점칠복입니다. 이 점칠복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용에 쓰일 때 변형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귀신머리 볼은 귀신의 머리에 그 험상한 모양을 상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귀신머리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에는 숫구멍신이 있습니다. 숫구멍신은 이 글자의 외곽의 모양은 같으나 그 안에 결합한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표 모양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숫구멍신이고 귀신머리 볼입니다. 다음은 점복입니다. 점복은 거북이 등딱지를 글자를 써서 숯불에 태워서 점을 칠 때 그 갈라진 금의 모양을 가장 간단한 선분으로 나타낸 것이 점칠복입니다. 다음은 조짐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조금 전에 점복에서 본 거북이 등딱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조짐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득한 옛날에 거북이 등딱지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는데 이때 금이 갈라진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조짐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짐조는 고대 무속 신앙 사회에서는 거북이 등딱지나 쇠뼈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이때 금이 갈라진 모양이 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 조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조짐이 있고 조짐은 조짐조 나짐인데 그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나타내어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조짐조입니다. 다음은 괴오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주역의 괴와 효를 나타내는 6개의 획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우리들이 태극기의 네 귀퉁이에 있는 모양이고 또 주역의 괴와 효를 나타내는 6개의 획입니다. 그리고 괴와 효를 줄여서 간단히 괴라고 말합니다. 도우미 그림에 있는 이 통은 산통이고 그리고 이 막대기는 산까지인데 이 산까지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괴와 효를 셈하는 도구입니다.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괴와 효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셈하는 산까지들이 엇걸린 모양과 모양을 상하로 포개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독특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괴오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괴오효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괴를 셈하는 산까지들이 서로 엇걸린 모양과 엇걸린 모양을 나타내어 일 괴오라는 뜻이며 보기로 괴오가 있고 괴오는 주역에서 나타내는 6가지의 그 획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괴오효입니다. 괴오효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가르칠 교에서 왼쪽 위에 나타낼 때 변형하는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짐조는 아득한 옛날에 거북이 등딱지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이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상형한 글자가 조짐조이고, 이 금이 갈라지는 것은 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짐이라는 뜻에서 조짐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괴오효입니다. 괴오효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사용하던 그런 산까지가 엇걸린 모양을 나타내어서 괴오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당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무당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당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장인공의 두 사람 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또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무당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당무는
무당을 상징한 글자이며 지금의 글자는 무당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점을 칠 때에 신이 내리도록 만들어 세운 나무와 무당이 제단 앞에서 춤을 출 때에 기다란 양 소매가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나타내어 일 무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무속이 있고 무속은 무당들의 풍속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무당무입니다. 다음은 진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의 그림이 있습니다. 진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움집의 지붕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그리고 글자를 쓰기에 편하도록 변형하여 진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진면은 움집의 지붕을 상징한 글자로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진면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글자자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이며 이 모양을 진면머리라고 하고 이 진면이 한자의 머리 부분으로 쓰이는 이름이며 간머리는 속된 이름입니다. 훈과 음은 진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무당무는 장인공의 두 사람 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장인공은 무당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이 내리도록 장인공 곧 만들어 세운 나무라는 뜻이고 또 무당이 제사를 지낼 때 기다란 양소매가 입은 소매가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두 사람 종을 결합하여 무당무가 되었습니다. 진면은 움집의 지붕을 상징하는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진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울혈 움집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구울의 그림이 있습니다. 구울혈 움집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8팔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8팔을 결합하였는데 8팔은 나눌팔의 뜻이고 또 구울에서 나눈다는 뜻은 땅을 파헤친다는 뜻입니다. 자원은 구울혈은 원시인들이 살던 움집이나 토구를 나타낸 글자로 집으로 삼아 살아가기 위하여 파헤쳐 만든 구울 또는 움집이라는 뜻이며 거기로 혈거가 있고 혈거는 구울혈 움집혈의 살 거이므로 굴이나 움집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또 구울처럼 뻥 뚫린 이 구멍이라는 뜻이며 거기로 공혈이 있고 공혈은 하늘공, 텅빌공의 구울혈을 결합해서 뻥 뚫린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구울혈 움집혈입니다. 구울혈이 하늘공, 빌공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이고 또 차질탐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획줄임 변형한 모양이고 또 박길환에서 글자의 가운데에 쓰일 때 획줄임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돌지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 삼아 지은 원시인들의 집을 나타내었습니다. 돌지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이나 바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그리고 해서의 독특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돌지범, 바위지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지범은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 삼아 지은 원시인의 집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돌집 또 바위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돌집 바위집 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울혈 움집혈은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을 파헤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8팔을 결합하여 구울혈 움집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돌지범입니다. 돌지범은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 삼아 지은 원시인들의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돌지범 바위집엄입니다.